예,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시장은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진정이 된 거죠.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오늘 드라마틱하게 꺾인 건 없는데, 그러니까 일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, 이런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좀 제기가 되면서 내년도까지 길게 이어질지도 몰라, 이런 걱정, 또 미국이 금리 빨리 올릴지도 몰라, 이런 어떤 걱정 때문에 이제 오바에서 빠졌던 게 좀 완화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해결된 건 없고 그냥 좀 이것 때문에 너무 오바했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오바했네.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좀 내년도에는 좀 나아질 것 같은데, 이런 어떤 주장들이 제기가 되면서 좀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, 그 다음에 같은 얘기죠. 그 다음에 이제 만기 지나가면서 보통 이제 만기 전까지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단지 수급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이런 어떤 수급이 좀 풀리는, 그런 어떤 영향이 좀 있었죠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당장 갑자기 순매수 확 늘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만기라는 일정을 무시하고는 오늘 이런 수급을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의 진정,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,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면서 시장이 안도하고, 이게 또 이제 시기적인 특성과 맞물리면서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종전선언 관련해서 이야기 좀 돈 것도 있었잖아요.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줬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 보였는데, 서비스 의약품도 사실 판 게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뒷부분에 샀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종을 매수하긴 했지만 어쨌든 좀 소극적이었죠.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매수 집중하던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을 더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,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했고, 매수 규모는 이제 9월 중순경 이후에 최대 매수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기관이 더 많이 매수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, 그리고 이제 업종도 철강, 조선, 반도체, 장비, 2차 전지, 이런 종목군들이 좀 고르게 좀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에 게임주가 한동안 며칠 시장을 장악을 하고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거기서 터졌었잖아요. 근데 오늘은 이제 매도하는 쪽으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거기에 들어갔던 자금이 나와서 여기저기 좀 분산해서 이제 저런 종들이 올라가는데 좀 일부 영향을 또 줬다.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부 나타났거나,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단기 매매였겠죠.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수급에서도 이제 좀 그동안에 소외했던 종목으로 좀 수급이 집중되면서, 이게 워낙 소외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 자체를 좀 달고 올라가는, 그런 흐름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자, 차트로 보면 오늘 이제 60주선 회복 못하고 끝났거든요.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는 이게 오늘 양봉 나와서 그렇지 지금 4주 연속 하락한 거예요. 그러니까 4주 연속 하락한 게 그렇게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5주 하락은 2015년 이후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2015년 8월인가 그 이후에 없었고, 그리고 5주 그 이전에는 2008년인가 5주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5주 하락하는 게 6, 7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현상이라서 이제 다음 주도 빠질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이제 투자들이 생각해 볼 때, 다음 주에는 이제 반등하겠지, 이런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 중반부터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했던 게, 이게 제가 한번 시장이 많이 빠질 때 되면 꼭 이제 설명드리잖아요. 저기 ADR.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틀 전부터 이제 과매도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, 코스닥은 오늘 정도부터면 과매도권으로 내려가게 된다,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선 긋는 자리에서 보시다시피 그 이하로 더 빠져서 내려간 적도 있지만, 어쨌든 내려가면 금방금방 복원하니까 지금 과매도권으로 왔다라는 점도 투자자들이 어떤 재료보다는 많이 빠졌으니까 좀 반등 정도는 나오겠지,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역시 외국 기관이 1조 정도 이제 둘이 합쳐서 매수를 했고, 그 반대로 이제 개인이 1조를 팔았죠. 근데 지금 개인들이 매도 1조 했다라고 해서 저게 매수 여력이 장착된 게 아닙니다. 왜냐하면 최근에 개인들이 매수했던 것만큼 덜어낸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변하면 시장이 또 크게 빠져요. 근데 이제 다음 주에 한 이틀 정도만 개인들 매도가 더 이어져서 그 매도 규모가 좀 쌓이면, 그 매도한 거는 이제 이후에 매수할 수 있는 현금 여력으로 누적되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지수가 쉽게 안 빠지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초에 개인들이 순매도하는 게 한 이틀 정도만 더 나와주면 지수가 좀 반등폭을 더 키울 수도 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이제 개인들이 양시장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좀 세게 들어오고, 이제 기관은 금융투자, 투신, 연기금 들어왔는데, 금융투자는 아마 다음 주 중반 넘어가면 이제 또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계속 매수할 수 있는지, 이게 이제 되게
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는 게 저는 뭐 이게 옵션 쪽 보면 이렇게 풋옵션 쪽 매수가 많았었잖아요, 그동안에. 근데 이제 풋옵션 쪽이 조금 매도가 되고 오늘 콜옵션 쪽으로 좀 사고 선물도 매수로 들어오고 해서 현물, 선물, 옵션 쪽을 다 상승적으로 한 데다가 선물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기 기존 매도 청산보다는. 그래서 이게 뭐 이러다가 또 단타 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확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습니다만 이제 뭐 오늘만 놓고 보면은 좀 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좀 유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이제 업종으로는 뭐 전기전자 매수했고 철강 음식료 이런 거 팔았고 서비스 좀 소극적이었고 이제 금융 전기전자 오늘 외국인들 매수한 거 상위가 카카오뱅크 뭐 그러니까 카카오 쪽이었어요. 예, 카카오 쪽이 매수상이었고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샀는데 규모는 그렇게 또 크지는 않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고르게 담았다라는 느낌. 특정 대형주 뭐를 집중으로 샀다라기보다는 좀 고르게 담는 그런 특성을 보인 게 이게 이제 그 비차익 거래를 보면 이 비차익이라는 거는 여러 종목을 한 방에 다 사는 거. 그러니까 이게 지수 그냥 올라갈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꺼번에 다 담아 이렇게 이제 할 때 비차익으로 사거든요. 오늘 비차익 매수가 4,100억이 들어왔잖아요.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상승 쪽에 무게를 두면서 들어온 것 같이 보였다. 이게 다음 주에 일관성 있게 또 이어질지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오늘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그런 척 했다.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수급은 이제 좋았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은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 주간으로는 하락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연속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외국인입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속임이냐? 또 팔 거면서 이게 외국인들이 작년부터 계속 매도를 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매수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다가 계속 바뀌기만 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바뀌게 되면 이제 뭔가 좀 흐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. 특히 이제 이번 달 우리나라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상황에서도 지수가 올라가긴커녕 오히려 눌려 있는 상황이 됐었잖아요.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일정들이 좀 있어서 외국인들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?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. 우선은 국제유가가 정말 85달러가 고점일까? 오늘 해외 쪽 일부 분석가가 그 유가가 85달러에서 정점을 이미 친 것 같다.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. 그 사람 주장은 이제 85달러에서부터 하락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거기서 정점을 치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다.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. 여기서 이제 고점이 된다라면 기저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부터는 좀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내년도에는 진짜 덜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요게 이제 유가의 흐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재료인데 외국인들이 이걸 봤을 수도 있어요. 뭐냐면 이제 이번 주는 물가지표 발표가 있었잖아요. 근데 다음 주에는 재료가 뭘로 바뀌냐면 발표되는 주요 지표가 소매 판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소비 지표로 바뀌게 되거든요. 물론 이게 또 나쁘게 나오면 이게 물가 올라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는구나.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매도하는 쪽으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그건 결과를 봐야 하는 건데 어쨌든 물가 이슈에서 소비 이슈로 바뀌면 기업들의 실적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봐서는 소비는 잘 나왔을 것 같은데 또 이런 기대감도 또 있잖아요, 사람들이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지게 되면 시장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냐 이게 주목되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양시장이 과매도권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도 뭐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쭉 해서 뽑아서 다음 주 월화수까지를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폭등하지 않는 한 계속 과매도권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종목들 제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지수는 잘 모르겠고 상승 시도하는 종목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다음 주에도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은 이제 계속해서 좀 빈번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좀 있어 보인다. 근데 이게 주말 사이 또 어떤 뉴스 나올지 몰라서 또 상황을 봐야겠지만 적어도 이제 지표상으로는 좀 그렇게 보인다. 이렇게 봐야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슈로 보면 오늘 지수 올라갔던 거를 보면은요. 이게 이제 그 EU 집행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제 핵심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냈던 요인은 크게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에너지, 또 하나는 이제 경제가 재개방되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났다. 그거고 있고,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인은 이제 독일이
그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었는데 그게 이제 인하하던 게 중단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 다 일시적이다. 그래서 내년도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 거다.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. 이런 어떤 자료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게 이 노란색 영역이 그 에너지 쪽이에요. 이게 전체 물가가 올라간 폭이라면 어떤 항목이 이제 그걸 많이 좌우를 했는데 사실 에너지가 제일 크죠 뭐. 근데 이제 에너지가 절반이었거든요. 반은 에너지 때문이었는데 그 천연가스 공급이라든가 국제유가가 좀 안정이 되고 하면 그 내년도 이후부터는 이게 좀 안정될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물가는 내년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조금씩 꺾일 것 같아. 이런 주장들을 했거든요. 예,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보면 이제 뭐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하는 거,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뭐 휘발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줬는데 이게 좀 안정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, 일종의 뭐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 뭐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내년도 보면 올해보다 떨어져 있어요. 2023년도는 더 떨어지고,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올라가긴 하지만 2% 이하에서 움직일 거야.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진짜 일시적인가?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.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유럽의 이제 국채 독일을 제일 대표적으로 보니까 독일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증시가 너무 오버했구나.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오늘 로이터에서 나온 건데 베트남에서 이제 곧 그 쇼테지 상태, 그러니까 이제 공급 부족, 그 노동력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곧 해결을 하겠다.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도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백신을 많이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숙소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서 이제 좀 이런 어떤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서 이런 어떤 생산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구체적으로는 뭐 기업들 뭐 자라, 랄프로렌, 노스페이스, 라코스테, 나이키 그리고 이제 삼성 이런 데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가게 되면 공급 문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인플레이션 논란이 좀 완화된 게 오늘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서 좀 어필이 돼서 좀 도움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. 이게 이제 그 예전에 미국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빠지고 그런 국면인데 이게 갑자기 물가가 빠져도 문제긴 하잖아요. 이렇게 제가 박스 침대 중에서 갑자기 뚝 떨어질 때는 이게 증시 다 폭락이 나왔을 때거든요. 그러니까 완만하게 떨어질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팍 떨어져 버리면 그 뭔 사단이 났으니까 저렇게 빠지는 거잖아요. 근데 보시면 쭉 올라가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상황이 생겨서 이게 되게 물가 올라가면 나중에 증시가 이거 관리 잘못하면 진짜 이후에 이 후폭풍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물가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들이 이거 관리 잘못하면 큰일 나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리하는 이제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도했다. 그게 오늘 시장 올리는 이유였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어쨌든 다음 주가 중요하죠. 뭐 이게 기술적 반등이야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건데 연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. 오늘 하루 하락 가지고 상승 가지고는 시장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고 다음 주 수급을 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할 때마다 진짜 되는 건가? 양치기 소년 아닌가? 이런 게 반복됐었잖아요.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뭐 진짜 늑대가 좀 나타나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럼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주말 방송에서는 주간 증시 쪽과 더불어서 특히 이제 좀 시장에 대해서 좀 강의 비슷하게 이제 하는 쪽으로 좀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. 예, 구독하기,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